자, 그러면 이 쌀을 가지고 우리가 가공을 어떻게 하느냐. 가장 쉬운 방법은 가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처리가 들어간다. 처리가 들어간다. 처리. 첫째는 물리적. 두 번째는 화학적. 그 물리적이니까 결국은 기계적인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밥을 해 먹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이제 필수적이죠. 밥을 해 먹는데, 자, 밥을 할 때, 그럼 밥의 핵심은 뭐냐? 밥이란 것은 이 쌀알을 결국은 평창시키는 거죠. 평창. 3배 정도로 평창. 물리적으로 보면 평창의 의미가 있다. 평창? 동계올림픽 하는 것도 아니고 왜 평창이냐? 강원도 평창은 이렇게 쓰죠. 어쨌든 평창한다, 확장시킨다는 개념은 뭘까요? 결국은 이 쌀알의 강도죠. 강도 하니까 왜 또 도둑이 나옵니까 하는데, 강도는 strength, 강하기. 우리가 소위 생살이라고 해요. 생살. 과거에는 우리가 먹을 게 없을 때는 엄마 몰래 살독에 가서 배고플 때는 생살을 그냥 먹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소위 시골 말로 생살 먹으면 겉이 생긴다는 거. 겉이. 생살 먹으면 겉이 생긴다는 거. 겉이가 뭐냐 하면은 뱃속에서 자라는 곤충입니다. 주로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뭐 얘기하기는 뭐 하지만은 그런 것들이 옛날에는 우리가 해충 검사하고 또 해충 약을 먹곤 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이제 텃밭이 이렇게 있으면, 과거에는 텃밭이 거의 다 있었으니까 여기에 이제 배추를 이렇게 키운다. 뭐 이렇게 키우죠. 그 다음에 상추가 예를 들어서 있다 하면 그냥 이래 뜯어와서 그냥 씻어 먹어요. 그런데 이 비료가 뭐냐? 거의 인분입니다. 그 다음 축분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똥오줌 아니면은 가축의 똥오줌이에요. 그러니까 어때요? 식중독 기운 충들이 많이 번성을 하고 있겠죠. 그러면 어떻게 한다? 이것을 바로 먹다 보니까 몸속에 뭐 간부터 시작해서 다양하게 디스토마부터 시작해서, 디스토마는 원래 이제 그 민물고기에서 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어쨌든 그런 이제 장 속에 이런 이제 충들이 번성을 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해충약을 먹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컸어요. 어쨌든 이렇게 정제되지 않은 상태로 있는 것이 이제 문제였다는 거죠. 그래, 혹자는 나도 이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지금 이제 그 오버웨이트, 그러니까 지나치게 이제 과체중,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은 뭐 거의 별로 없지만 자기 이제 거의 거동이 좀 불편할 정도로 어려운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이제 이런 걸 해요. 다이어트보다는 위를 이렇게 절개를 하는 수술을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지 말고 여기에다가 일률적으로는 아니더라도 시스템적으로 이제 충을 같이 키우는 거라. 그러니까 아주 깨끗한 충이죠. 충을 키우면 얘들이 거의 한 70%를 먹어버려요. 그러면 캡슐로 먹는 거죠, 우리는. 그러면 나머지는 우리가 흡수를 하는 거죠. 그러면 어때요? 이게 이제 우리 몸으로 가는 게 줄어들겠죠. 왜? 과거에는 이런 해충들이 많아서 우리가 오버웨이트 한 사람들이 없었단 말이죠.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걸 해놓으면 욕 듣겠죠. 어쨌든 과거하고는 시대가 많이 달라졌다. 요즘은 여러 가지 뭐 제품들이 많이 나옵니다. 어쨌든 이 것이, 이 충들이 많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쌀을 먹으면 실제 이제 이 충들이 많았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부모님 말씀이 그랬다는 거고, 이렇게 생쌀을 먹으니까 이가 어때요? 이가 아픈 거야.
그러니까 씹어 먹으니까 강도가 강하지. 그냥 쌀을 먹으니까. 그래서 좀 보드랍게 해서 먹자 해서 이제 된 게 이 쌀이에요. 쌀밥이죠. 요즘은 신운이 떨어져 나간 쌀이죠. 과거에는 이 상태로 현미 상태로 먹었지만 지금은 백미 상태로 먹는다. 이제 얘기가 나왔으니까 가면 현미와 백미. 현미는 이제 이 쌀알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 외형, 내형입니다. 여기 이제 소위 왕겨죠, 왕겨고 이 안쪽에 있는 게 여기 이제 단백질층입니다. 호분층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요 바깥 왕겨층, 그 껍질, 속껍질 요거 제외한 것만 넣고 요 완전한 형태를 현미라고 하는 거죠. 됐죠? 그러면 요거 이제 100에서 이 껍질이 차지하는 게 몇 프로냐? 17%, 16, 7% 정도 됩니다. 됐죠? 그러면 여기에서 백미로 만드는데 여러분들이 5분도미, 7분도미, 10분도미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무슨 말이냐? 10분도미라고 하면 10분도미는 10%를 깎아낸 겁니다. 바깥쪽을. 그러니까 호분층에 바깥쪽을 이제 10%, 요 바깥쪽 10%를 깎아낸 거죠. 그러니까 결국 쌀알의 형태가 완전한 형태라기보다는 조마에 이제 불완전한 요런 형태가 되는 거죠. 이건 너무 좀 심했다. 어쨌든 요런 형태가 되는 거죠. 이 신운이 날아간 상태. 여기는 이제 비타민, 그 다음 가바, 그 다음 폴리페놀, 이 성분들이 여기에 충만해 있다. 항산화 성분, 그 다음 생리 활성 물질들이 다 있다는 거죠. 따버려. 그러니까 지금 백미라고 하는 것은 실제 뭐다? 66% 여기 있는 요걸 버려버렸죠. 그 다음에 호분층에 있는 거 29% 단백질 다 버려버렸죠. 그럼 결국 안에 있는 건 5% 남죠. 5% 뭐? 전분이죠. 스타치. 이것만 있는 거죠. 결국 뭐예요? 당이죠, 당. 설탕이에요. 이걸 먹고 있는 거예요. 물론 단백질이 한 5, 6% 있긴 하지만, 그리고 지방도 1, 2% 있긴 하지만, 거의 다 전분이에요. 결국 뭐예요? 우리나라는 밥만 먹는데 왜 살찌노? 여기서 오는 거지. 완전한 식품인 이 현미를 안 먹기 때문에. 현미밥을 먹으면 좋겠죠. 몸이 좋겠죠. 몸이 좋은데 맛이 없다. 지금 시대가 맛의 시대다. 결국은 인간이 추구하는 혀는 어디로 향하게 되어 있느냐? 맛으로 향하게 되어 있다. 전부 달고 짜고 한 것이 익숙해져 있다. 여러분들 입맛이 그거에 다 맞춰져 있다. 결국은 이제 건강에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전부 적당한 건 좋은데 과한 게 문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먹으면 현미식을 먹으면 좋다. 근데 현미도 요 바깥쪽에 호분층이라고 얘기했죠? 이 호분층. 이 호분층에 단백질이 많은데 좋은데 이 노인분들이 그냥 드시면 비틴이라는 성분이 많아요. 그럼 얘가 이제 식물성 일명 단백질, 얘들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하면 칼슘하고 인하고 바인딩이 돼. 결합을 잘해. 그래서 배설이 잘 돼. 그러면 잘못하면 뼈가 약해지는 현상이 나타나. 그러면 어떤 걸 만들어야 되겠어요? 노인분들이 이 가바나 폴리페놀 이런 좋은 성분들을 항산화 물질, 비타민 이런 것들을 더 써야 되는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좋다 그러면 이게 신운이 그대로 살아있고 요 바깥에 호분층만 싹 벗겨낸 거 있겠죠. 그게 뭐다? 신운 쌀. 이걸 만드는 거예요. 이걸 만들면 노인분들이 드시면 아주 좋다는 거죠. 다공적 문제나 이런 거 문제가 안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가공이란 이런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1차적인 가공은 1차적인 물리적으로 평창시킨다. 왜?
그냥 생쌀을 먹으니까 이도 문제가 되고 먹기가 맛도 없고 힘들어진다. 그래서 물하고 결합을 시켜서 물에 불려 놓는다. 그러니까 불려 놓는다는 말은 이렇게 통이 있으면 여기다가 쌀을 이렇게 담그는 거죠. 그럼 물을 위에다가 붓는 거죠. 그럼 일정 시간이 되면 얘가 부풀어 가겠지. 2, 300 크기로 커지지. 그럼 그냥 먹으면 섭부터 한 거죠. 부드럽지. 그런데 부드럽긴 한데 뭔가 모르게 맛이 별로 없어. 그래서 이거 아니다. 그래서 좀 이제 과거에는 이렇게 솥이 이렇게 있었죠. 뚜껑이 이렇게 있는 손잡이가 있고 이제 불을 히팅을 이렇게 하는 거죠. 해서 어떻게 합니까? 과거에는 이제 아궁이라 그랬죠. 요 불 때는 곳을 아궁이. 솥이죠. 가마솥이나 솥. 여기다 이제 쌀을 이렇게 넣고 물을 대서 이제 히팅을 하면은 요게 이제 소위 생쌀이 부드러워지는 거지. 그러므로 해서 어떻게 된다? 이게 그냥 생쌀을 물에 불려 넣어서 먹는 것보다 엄청 맛이 좋다는 거지. 전분도 딱 입에 넣으면 몇 번 씹으면 단맛이 싹싹 받칠 정도로 좋더라는 거지. 그래서 이제 밥이란 게 태동이 됐어. 밭이 아니고 밥이죠. 밥이 태동은 된 거죠. 영어로 하면 요거는 이제 쿠크드 라이스죠. 라이스는 라이스인데 쿠크 요리하는 쌀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 밥을 예를 들어서 이 밥이 일로 갑니다. 밥을 이제 저기 동남아 친구들은 이 접시에다가 이렇게 밥을 이제 넣죠. 그 다음에 이 노란색 옐로우 컬러 뭐죠? 커리죠. 카레, 커리 라이스. 이 커리를 쫙 이렇게 펼쳐서 먹는다. 이 카레라고 우리가 말하죠. 카레밥. 커리 라이스. 이렇게 합니다. 그럼 이게 이제 커리를 두고 뭐 많은 얘기들이 있죠. 커리의 원산지는 어디냐 하면 100% 인도 가겠죠. 인도 가는데 방글라데시 친구들한테 물어보면 무슨 소리냐. 우리가 원조다.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얘기 가만히 들어보면 인도 친구들한테 미안하지만 방글라데시가 원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뭐 어디가 원조든 우리는 뭐 그거에 안 중요합니다. 안 중요하고 어디서 맛있게 잘 소비되고 하느냐를 봤을 때는 커리의 왕국 하면 일본입니다. 일본이에요. 방글라데시, 뭐 인도네시아, 인도 여기가 아니고 일본이 카레를 아주 맛있게 잘 해놨어요. 그런데 이제 인도 친구들이 그 가져오는 본국에서 가져오는 카레 있죠? 하면 아주 스파이시합니다. 아주 하대요. 통상적으로 아주 스트롱해요. 그러니까 우리 그 청양고추처럼 이렇게 청양고추는 맵죠. 일반적으로 매운데 이 카레는 그 인도에서 생산된 카레는 우리 그 고추의 매운맛하고는 달라. 그리고 이제 우리 고추냉이 있죠. 고추냉이도 보면은 이게 맵긴 매운데 매운 이 느낌이랄까 맛이 달라. 그게 이제 각 어떻게 보면은 작물마다 나타내는 어떤 특성이죠. 특성인데 인도 친구들이 이제 그 한국에 많이 와요. 와서 이제 한국의 카레는 좀 스파이시가 덜하다, 덜 스파이시해서 별로 성에 안 찬다 하는 거죠. 우리 한국 사람들도 고추를 먹는데 청양고추만 드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렇듯이 좀 스트롱한 걸 좀 드시는 분들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을 보면은 카레가 인도가 아주 이 스파이시, 베리 스트롱 스파이시 뭐 이렇게 얘기해야 되겠지. 아주 심합니다. 그래서 그 일본은 그래 안 하고 통상적으로 뭐 여러 가지로 만들지만 아주 솥부터하게 만드니까 사람들의 입맛에 기호를 맞춘 거죠. 그래서 일본이 가공 쪽에 그렇게 초기에 발달한 거죠. 그래서 이제 어디가 원산지인가가 물론 뭐 우리 학술적으로는 중요하지만 지금 현대 시대는 누가 가공을 잘 하느냐, 소비자가 찾게 하고 건강식을
생산하는가? 그게 핵심이죠. 그럼 첫 번째, 우리가 밥을 했다. 그럼 밥을 하는데 우리가 밥을 한번 지어 봐야 됩니다. 밥을 어떻게 하면 잘 하는가? 결국은 이제 소프트하게 부드럽게 해서 그 이제 향을 또 우리가 잊을 수가 없죠. 밥 지을 때 나는 냄새가 아주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더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은 밥할 때 나는 그 냄새 있죠? 그 향. 그걸 아주 좋아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그게 이제 어떤 품종이 있냐면 향미라는 품종이 있어요. 향미. 그 향기가 밥할 때 이건 엄청나. 그러니까 뭐 통상적으로 한 움큼 넣으면 된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몇 프로냐 하면은 3에서 5% 정도만 넣어도 이 향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업을 하시거나 하시는 분들은 이 향미를 딱 가해서 넣으면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 찾는 식당 같으면 어떻게 하겠다? 이 향미를 딱 추가해서 넣으면 그거는 게임이죠. 오버입니다. 끝납니다. 멋집니다. 그 다음에 또 이 선호도가 이 밥맛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성별로 다르고 연령대별로 다르고 지역별로 다 다릅니다. 그 체중에 따라 다르고 다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어디다 포커싱을 둬야 할 거냐 하는 거죠. 그러면 자, 질문 들어갑니다. 질문입니다. 나는 약간 찰진 밥이 좋다. 찰진 밥이 좋다. 나는 약간 소프트한 게 좋다. 약간 부드러운 밥이 좋다. 나는 뭐 한 중간쯤 되는 게 좋다. 그러면 지금 이제 보면은 비율이 1대 2대 2 정도 되는 거죠. 그런데 통상적으로 이제 젊은 층에서는 약간 그 식감이 약간 이제 씹는 맛이 좀 있어야 좋다는 친구들이 많아요. 일본에 가서 이제 우동을 여러분들이 이제 먹게 되면 우동 종류가 여러 종류가 있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동을 아주 뭐 합니까? 밤새 밟습니다. 밤새 바른다니까 좀 이해가 안 되죠? 밀가루를 밤새 바른다고 반죽을 해서 그 다음에 냉장고에 냉장시켜 놓습니다. 숙성을 시킨다죠. 그러니까 어때요? 그리고 요거하고 또 비슷한 사례를 얘기를 하면 유명한 중국집에 갑니다. 중국에 있는 집이 아니고 중식집에 가면 쌀하고는 다른 얘기지만 이 손으로 수타로 하죠. 이렇게 손으로 해서 이제 면을 만드는 집하고 그냥 기계로 쭉 뽑아내는 집하고 어느 게 맛있어요? 통상적으로 수타면이 맛있다는 거죠. 그 얘기는 밀가루 속에 있는 성분 중에 이제 글루텐이 단백질이죠. 그렇죠. 그럼 요게 이제 어느 정도 들어갔느냐 하고 요게 만들어 놓고 나서 끓였을 때 우리 혀에 느껴지는 또 씹을 때 감촉이 보면 글루텐 함량이 좀 높은 것이 맛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발로 바른다고 해서 그냥 바르는 게 아니고 삼배나 비닐로 다 덮고 깨끗하게 해서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이렇게 계속 바른다는 얘기는 소위 수타처럼 이긴다는 거죠. 많이 비벼준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이제 그 얘기는 좀 씹었을 때 좀 촉감이 좀 약간 스트롱한 걸 좋아한다는 얘기예요. 강한 면. 그래서 이제 밀가루를 치면 강력분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쌀도 마찬가지예요. 밥을 이제 고두밥, 고두밥이고 고두밥. 그 다음에 중간밥. 그 다음에 된밥. 이건 된밥이라고 해요. 된밥. 요건 중간밥. 진밥이라고 진밥. 진밥은 수분이 좀 많은 거, 이거는 수분이 좀 적은 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이 된밥하고 중간밥, 진밥 중에서 젊은 층들은 통상적으로 된밥 쪽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 진밥 쪽은 연세가 좀 드신 분들이 좋아해요. 그러면 식당을 하거나 집에서 가정에서 이 밥을 할 때도 이걸 맞춰야 돼요. 중요해요. 근데 뭐 크게 안 따지는 분들도 계시긴 하지만 이게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이 진밥 그리고 가공식품을 많이 먹으면 이가 약해집니다. 이가 약해져요. 그래서 어릴 때 도시에서 좀 표현하기 그런데 그냥 들으세요. 조금 이제 섭부터 걸 부드러운 것만 많이 먹은 친구들하고 좀 이제 하드한 거 그러니까 원료 그 상태로 오이는 오이대로 무는 무대로 뭐 그냥 씹어 먹은 그 학생들이나 또 청년들하고 이제 나이가 들었을 때 딱 비교해 보면은 이가 치아 상태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소부터 한 것만 계속 먹으면 이가 약해져요. 그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하관이 좀 약해지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뭐 과학적으로 에비던스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밥을 할 때 이것도 중요한 거죠.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이제 솥이 요렇게 있다. 뭐 전기밥 솥이든 어느 솥이든 뭐 관계가 없어요. 있으면 이제 처음에 쌀알을 이 통에서 우리가 헹구죠. 여러 번. 그러니까 아까 콤바인으로 수확을 하고 이제 도정을 하는데 이제 도정에 관한 거는 처음에 이제 RPC에 가면은 무게를 측정하고 그다음에 껍질을 벗겨내는 그 재현 과정, 현미를 만드는 과정이죠. 현미를 만들어서 현미로 먹는 경우도 있지만 백미를 이제 먹는다고 가정하면 이렇게 이제 몇 번, 한 두세 번 정도 이렇게 손으로 저어서 위에 뜨는 물들을 이제 제거를 하죠. 제거하고 밥을 소위 짓는다 그러죠. 지으면 이게 이제 밥솥에 있으면 요렇게 쌀을 부었다 라고 하면 물은 어느 정도다? 모른다는 거죠. 잘 모르겠다. 왜? 여기 밥솥에 보면 요만큼 이제 쌀을 채워서 물 부는 양은 요까지 이렇게 표현해 놨으니까 굳이 생각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손으로 딱 했을 때 요 등까지 딱 온다. 딱 눌렀을 때. 그러면 딱 적당하다. 몇 cm? 2cm입니다. 2cm. 1.5에서 2cm입니다. 딱 위에 딱 수평으로 하고 딱 누르고 위에 여기까지 오는 게 1.5에서 2cm입니다. 그래 하니까 저는 손등이 얇아서 뭐 1cm 밖에 안 되는데요. 저는 손등이 굵어서 3cm인데 이래 얘기하면 곤란하고 자, 1.5에서 2cm입니다. 그러면 요즘은 밥솥이 많이 발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2.5cm 정도 붓습니다. 부으면 수분이 과하면 여기에 이제 압력밥솥 같은 경우 여기서 쫙 전기를 배출을 다 해버립니다. 하니까 적당하게 딱 되는 거죠. 그러면 현미 같으면 요거는 이제 백미 같은 경우에는 쫙 이렇게 보통 통상 캐속하면 20분 하면 다 돼버립니다. 20분. 20미. 근데 이제 현미 같은 경우에는 약간 이 바깥쪽에 호분층이 이 바깥쪽에 있다 보니까 밥 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조금 더 걸립니다. 조금 더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콩이나 여러분 팥 같은 거 있죠. 특히 팥 같은 경우에는 오래 삶아야 됩니다. 적어도 1시간 이상 해야 완벽히 풀어집니다. 어쨌든 이 밥 하나를 두고 보면 이렇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좀 부드러운 약간 소프트한 게 좋다 하는 학생 물을 좀 더 부으면 돼요. 그리고 약간 나는 좀 딱딱한 게 된밥이 좋다 하는 학생은 물을 조금만 덜 부으면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밥을 짓는다. 과거에는 이제 가마솥에 밥을 뭐 10인분, 12인분 가족이 대가족일 때는 상당히 부모님들이 어려웠죠. 그때는
전부 산에서 해오는 나무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했었다. 그런데 일단 밥 짓는 게 가장 중요하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밥을 해 먹었다는 거죠. 그러면 이것은 쌀알 형태가 변합니까? 변하지 않습니까? 전혀 그대로 변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쌀알이 형태를 이제 변화시키는 방법이 있다. 이게 뭐냐면 쌀가루로 하는 쌀가루. 우리 밀 같은 밀가루가 있듯이, 그러니까 소위 분말을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밀가루 같으면 우리가 이제 메쉬라는 개념을 쓰는데 1인치 2.54cm죠? 2.54cm에 요 채가 몇 개냐, 요 몇 칸이냐를 갖고 얘기합니다. 그럼 뭐 100메시 같은 경우에는 100칸, 요게. 그리고 200메시 같은 거는 200칸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메시가 크면 숫자가 크면 클수록 뭐 한다? 이것은 아주 소프트한, 아주 부드러운 거다. 그러면 아주 파인한 걸 만들 때, 그리고 뭐 50메시, 30메시 이렇게 조금 수치가 낮은 것은 아주 이제 약간 좀 거친 걸 만들 때 사용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메시라는 거죠. 그럼 쌀은 이제 쌀가루를 갖고 이제 만드는데, 쌀은 주로 결국은 전분이죠. 이 전분을 이제 가장 핵심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떡이죠. 떡 하면은 우리가 단순히 얘기하는 것이 설날에 먹는 떡국, 떡, 가래떡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다음에 추석이 되면 먹는 송편, 그죠? 송편도 뭐 이렇게 온달이 있고 반달이 있고, 그러니까 과거에 그런 얘기 있죠. 송편 빚을 때 송편을 예쁘게 빚는 사람하고 좀 덜 예쁘게 빚는 사람하고 딸 나오면 예쁘게 빚는 사람이 예쁜 딸을 놓는다. 또 시집도 잘 간다. 그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그만큼 이 섬세함을 중시하고 그게 중요하다는 그런 의미에서 시작이 됐겠죠. 어쨌든 그러면 송편을 만든다. 그 다음에 가래떡을 만든다 할 때는 전부 뭐예요? 이거 분쇄를 한 거예요. 분쇄. 변화, 분쇄죠. 분말로 이렇게 가는 거죠. 분쇄. 자, 이 분쇄도 중요합니다. 자, 떡을 할 때 하고 그냥 일반 전분으로 판매할 때가 얘기가 다르다는 거죠. 자,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제 분쇄를 하는데 쌀알이 이렇게 있으면 그냥 떡을 하는 경우를 예를 들면 이게 이제 물이 있다. 물에서 한 2시간 또는 1시간 불려 놓는다. 물에 담가 놓으면 어때요? 아주 부드러워지겠죠. 그래서 그걸 건져내어서 이렇게 이제 바구니 있죠. 이 바구니에 쌀을 넣고 한 뭐 2, 30분 있다가 방앗간에 가져가서 하면은 거기서 분쇄기에 쫙 갑니다. 분쇄를 하면은 아주 파인하게 부드럽게 이제 쉽게 갈리는 거죠. 그럼 요게 이제 수분을 흡수한 상태에서 분쇄를 하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우리가 떡을 할 때 두 번째 떡을 하지 않고 그냥 내가 이 전분을, 쌀 전분을 다른 데 판매하겠다, 가공에 쓸 수 있게끔 하겠다 할 때는 어떻습니까? 이 두 번째 이거는 건조 쌀 형태로 합니다. 자, 그러면 1번하고 2번하고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게, 1번은 아주 보드랍게 갈린다. 분쇄가 된다. 2번은 딱딱하니까 수분이 14, 15%니까 아주 하드하죠. 딱딱하니까 이게 분쇄기에서 날이 돌아갈 때 이 날이 상한다는 거죠. 그러면 그게 날에 있는 금속 성분이 같이 뭐한다? 분말에 혼합이 되는 수가 있다. 그래서 요즘은 그게 새로 만약에 된 것 같으면 해썹 인정받은 데라든지 이런 데는 전부 뭡니까? 이물질, 그걸 쇠 같은 걸 싹 걸러내는 자석을 다 설치를 다 합니다. 그래서 아주 정교하게 지금은 식품업은 그렇게 이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